ISA 계좌를 이렇게 쓰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절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ISA 계좌를 쓰는데,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중에서 2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그럼 ISA 계좌를 잘못 활용하고 계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면 투자로 돈을 번다는 건 수익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세후 수익률 싸움이거든요. 같은 S&P 500 ETF에 투자해도 누구는 세후에 연 8%를 남기고 누구는 5%밖에 못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세금과 비용의 차이죠. 미국 투자계의 전설 존 보글도요, 장기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갉아먹는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즉, 세금을 줄이고 비용을 아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상황도 똑같습니다. ISA,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평생 세후 수익률이 달라져요. 쉽게 말해서 같은 S&P 500에 투자를 하더라도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ISA 계좌 얘기만 나오면 절세가 된다더라, 맞는 통장이라더라, 이 정도로만 알고 무작정 쓰고 있죠. 정작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ISA 계좌에 돈부터 넣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ISA 계좌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ISA 계좌는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세금 혜택을 주는 투자 통장입니다. 특히 오늘은 은행 말고 증권사에서 만든 중개형 ISA 계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개형 ISA는요, 은행 ISA랑 달라서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ETF 같은 투자 상품을 직접 담을 수가 있는 계좌인데 연간 2천만 원까지가 넣을 수가 있고요. 최소 3년간 유지해야 됩니다. 대신에 계좌 전체에서 발생한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절세 계좌인 거죠. 그리고 20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서는 9.9%로 전류 과세를 해주고요. 게다가 ISA 계좌 안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한쪽 종목 손실을 난 걸 다른 종목 이익하고 상쇄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SA 계좌 만기 때 계좌 안에 들어있던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넘기면 넘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생겨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ISA는 잘만 쓰면 내 투자 수익의 세금을 확 줄여주는 계좌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들으면 나쁠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결과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를 망치는 5가지 경우를 들어보시고요. 5가지 경우 중에서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를 체크해보시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우선 첫 번째는요,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 3가지를 한묶음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계획 없이 ISA 계좌에다가 돈을 왕창 넣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혜택 구조를 설계하지 않고 무작정 ISA 계좌만 몰빵하는 케이스인 거죠. 이런 분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월 25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라는 사람은 연말 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 600만 원, IRP 계좌에는 300만 원을 채웠습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남은 돈, 그러니까 연 2,100만 원 가까이를 전부 ISA 계좌에 넣어버린 거예요. 3년이면 6천만 원이 넘죠. 다들 아시다시피 ISA 계좌의 한도는요, 한 해 동안 2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도 2천만 원까지가 인정이 되고 100만 원은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ISA 계좌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이 3년간 총 3천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만 넣으면 비과세 200만 원 혜택도 다 받고 만기 때 연금 계좌로 옮겨서 세액공제 300만 원도 거의 다 채울 수가 있는 황금 구간이에요. 왜냐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 수준인데 비과세는 매년 200만 원이 아니라 최소 유지기간 3년 기간 동안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3년간 3천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적정 수익률 연 5%에서 7%로 계산해봐도 200만 원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되면 ISA 계좌의 비과세 200만 원을 거의 꽉 채워서 쓰면서도 ISA 계좌 만기 이후에 연금 계좌까지 전환을 시키면 이전 금액의 최대 10%인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아까 예시로 들었던 A라는 사람은요, 그 황금 구간을 한참 넘겨버린 거죠. 결국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비과세 한도를 제외하더라도 그 이상 수익이 난 부분은요 9.9%로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도 장점이긴 하죠. 하지만 오로지 세제 혜택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애매하게 연 3천만 원씩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연금저축 넣고 IRP에 400 넣고 그리고 추가 납입 900만 원까지 한도를 가득 다 채운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ISA 계좌에 남는 돈을 넣는 게 올바른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절세 계좌는 비율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금저축, IRP, ISA 계좌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짜지 않고 일단 다 ISA 계좌로 때려 넣는 케이스가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금을 아끼겠다고 배당을 많이 주는 저성장 자산만 ISA 계좌에 담아두는 경우입니다. 오로지 세금을 아끼겠다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수익을 거의 못 보는 경우죠. 부자가 되려면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것도 중요하지
중요하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세금도 최대한으로 아끼고 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ISA 계좌에 고배당 ETF로 꽉 채운 경우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ISA 계좌에 넣어서 세금을 덜 내자는 취지죠. 왜냐면 배당 소득세는 22% 과세가 되는데 ISA 계좌는 200만원 비과세에다가 추가 소득은 9.9%로 분리과세가 되니까요. 그런데 정작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면요,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같은 성장형 지수가 훨씬 더 크게 올랐습니다. 아무리 고배당주라고 해봤자 3에서 4%가 일반적이고 그나마 높은 배당을 주는 건 5%가 넘긴 하지만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배당에 집착하느라 세전 수익 자체가 낮아져 버린 겁니다. 물론 평소에도 배당주 투자만 해오시던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ISA 계좌에서 굴리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죠. 중도 인출을 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원금에다가 거기에 배당금까지 복리로 불리고 싶으신 분들한텐 좋은 전략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덜 내는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나 안정적인 상품만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기대 수익률 자체가 훨씬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ISA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잔뜩 넣어두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비싼 VIP 룸에 들어가서 물만 시키는 거나 다를 게 없는 거죠. ISA라는 게 사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번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자산은 애초에 수익이 낮으니까 과세가 될 이익 자체가 적습니다. 비과세에다가 저율과세라는 이런 좋은 혜택을 써봤자 효과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그 혜택을 기대 수익이 높은 자산에 써먹어야 훨씬 더 이득이겠죠. 예금, 채권 같은 안전자산은 다른 계좌에서 굴리거나 IRP에 30% 정도 넣는 게 맞는 전략이지 ISA 자체는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훨씬 ISA 계좌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계좌를 만들어 놓고 적금 통장처럼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ISA 계좌는 통장에 돈만 넣는다고 해서 저절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야지만 비과세든 분리과세든 혜택이 붙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케이스는요, ISA 제도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잘못 건드려가지고 혜택을 날려먹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중도 인출인데 ISA 계좌는 필요하면 중간에 돈을 빼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뺐었으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분들은 ISA 계좌를 그냥 일반 계좌처럼 생각해서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빼곤 하는데 그러면 3년 유지 조건을 못 채워서 비과세 혜택을 크게 줄이는 일이 생겨버려요. 의무 유지 기간 3년을 채워야 온전한 혜택이 나오는데 그 전에 자꾸 빼버리면 세금 혜택이 확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자꾸 빼버리면 투자 원금이 들쭉날쭉하니까 복리 효과도 망가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많다면 ISA 계좌 자체에 돈을 많이 넣어두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차라리 일반 CMA나 별도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셔야죠. ISA에 넣은 돈은 최소 3년을 건들지 않을 돈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ISA 계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가장 정석에 가까운 방법일까요? ISA 계좌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 IRP 계좌까지 포함해서 내 돈을 어디에 먼저 넣을지 큰 그림을 잡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전체 원칙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세액공제, 세후 수익률, 유동성, 이 3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따로 없지만요, 이론적으로 가장 정석에 가까운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겁니다. 연 600만원 한도까지 최대한 넣는 거죠. 왜냐면 세액공제 혜택이 제일 크거든요. 연금저축에 넣으면요, 13.2%에서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3.2% 공제 구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 정산을 할 때 최대 79만원까지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성과와 무관하게 바로 13% 수익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연금저축은 길게 보면 과세 이연 효과도 큽니다. 계좌 안에서 굴리는 동안 수익에 세금이 전혀 안 붙고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3에서 5%대 낮은 세율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도 ISA 계좌보다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대신에 혜택이 큰 만큼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한 번 돈을 넣으면 55세 이전에 돈을 뺄 수가 없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쓸 일이 없는 여윳돈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당장 몇 년 안에 큰 돈을 쓸 사람들은 무리해서 연금저축이나 IRP부터 채우는 게 아니라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리고 사업하느라 현금이 묶이면 안 되는 사람들은 ISA 계좌부터 채우거나 아니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일반 계좌를 쓰는 게 나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넣어서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겁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을 내고도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IRP 계좌에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넣으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죠.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그러면 세액공제는 최대치로 다 받은 겁니다. 대신에 IRP 계좌도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 제약과 낮은 유동성이에요. IRP 계좌는요, 위험 자산은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사다
다니시는 분들은 퇴사할 때까지 중간에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인 IRP 추가 납입분은 해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55세 이전엔 꺼내면 안 되는 돈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부분 인출이나 담보대출 이런 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300만원까지만 활용하고 돈이 진짜 남아도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굳이 더 넣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 9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넣고도 돈이 남게 되면 그럼 이제 세 번째로 IACA 계좌에 투자할 차례입니다. 세액공제로 당장 돌려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번엔 세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순서죠. 3년간 총 3천만원 정도를 IACA 계좌에 넣는 게 가장 최강의 효율을 뽑는 건데 물론 여유가 된다면 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이 1년에 1,900만원씩 투자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세제 혜택 기준으로는 연금저축이랑 IRP에 일단 900만원을 넣고 IACA 계좌에 1년에 1,000만원을 넣어서 굴리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정석에 가까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1년에 남는 여윳돈이 더 많고 나중에 딱히 쓸 돈도 없으면 돈을 더 넣어도 되는 건데 솔직히 이건 각자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라 정답은 없긴 합니다. 이건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게 따로 설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몇 년 안에 돈 쓸 일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매달 남는 현금은 얼마나 되는지 내 대출은 얼마나 남았고 그리고 앞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질 것 같은지 아니면 나빠질 것 같은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전략을 세우셔야 되죠. 어디까지나 상황과 각자 성향에 따라서 조절하는 영역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이 큰 그림을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투자하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면서 돈을 빼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상 돈이 필요할 때 현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IAC 계좌는 물론이고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를 쓰시는 분들은 장단점들을 다 비교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계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